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 대구은행의 예고편입니다. 재테크 중에 끝판왕인 적금의 특판금리를 20%를 주겠다라는 그런 예고편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뒤에 세부사항을 말씀드릴 거고요. 최근에 재테크 트렌드를 좀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3.5%에서 4% 정도 사이에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4% 넘는 데는 대구은행 하나밖에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다 3.5 기본금리로 해서 혹은 3.6 기본금리로 해서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주는 형태인데 우대금리가 전부 다 거지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3.6%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보시면 2020년을 기점으로 100%라고 가정했을 때 이전에는 물가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풀린 유동성 때문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일단 이때만 해도 100이었다면 지금 111%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중평균한 거다 보니까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랐겠다라는 것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CD 금리도 3.5%, 3.6%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물가 역시 3.6% 정도를 상승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부분 3.6에서 4% 사이에 예금 금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 물가도 못 따라간다라는 부분, 최소한 4% 이상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정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특판이라고 나온 예적금들을 보면 정말 웃겼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저축은행을 안 가거든요. 저축은행은 진짜 안 갑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수신 감소세에 고금리 특판 승부수를 던지겠다라고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근데 잔액을 100조나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예적금은 잔고는 훨씬 더 많습니다. 700조 수준 되니까 두 개 합치면 1300조 수준이었나 그랬습니다. 자,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뭉칫돈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 우대, 그러니까 옛날로는 세금 우대, 지금으로는 저율 과세 때문에 1.4%만 금리를 떼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고금리 상품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보면은 일단 보면은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데 5%입니다. 심지어 종료된다라고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K저축은행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또 조건도 있어요. 교사나 교수를 대상으로 5%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월 1만 원부터 월 100만 원까지다. 5% 주면서 이렇게 생색을 내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자, 저축은행 관계자의 그 말에 따르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겠다. 5% 적금이면요, 사실은 첫 달만 5% 불이되지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보통은 한 나누기 한 2.1 정도 하면 맞습니다. 한 5%라고 치면은 한 2.7 정도 됩니다. 2.7 정도. 요 정도 되시기 때문에 사실은 예금과 적금을 비교해서는 답이 안 나오긴 하지만 일단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적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자,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점점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ETF나 펀드들 동향 보면은 인도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 많이 올라온 게 바로 유럽입니다. 최근에 가입한 유럽 펀드는 인도를 뛰어넘었어요. 중국과 홍콩도 많이 올랐지만 유럽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 인하입니다. 이건 심지어 7월 달부터 바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은 걔네들보다 6개월이나 늦은 상태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가파르고 더 빠르게 올랐던 이 유럽의 금리 인하가 미국보다 더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자금이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면서 증시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유럽이 일단 지수가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전차적으로 낮추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픽스 잔액,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보통 코픽스 잔액 혹은 수신금리도 코픽스 잔액으로 많이 따지는 은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CD금리 같은 경우에는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미미합니다. 3.5 부근에서 점차 낮아지는 그런 국면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금리가 낮아지는 국면에서는 빨리 정기적인 거치 형태로 금리를 고정시켜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IM뱅크 대구은행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용금리 수준입니다. 되게 높아요.
놀랬습니다. 정말 높습니다. 지금 10% 가까이 되는데요. NH의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 수준은 4.81 수준인데 거의 2배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아예 바꾸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토스뱅크가 오늘 금리를 낮췄습니다. 이거 사실은 계속 2%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할 거 없으면 특히나 저희 증권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추가적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토스뱅크의 이 2%짜리 수시를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1.8%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점점 낮추고 있는 은행의 러시가 시작됐고 KB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낮추고 있는 이제 그런 동참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특판 이 대안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ELB가 지금 가장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타미당도 괜찮고 그다음 미국 주식 ETF, 그다음에 리츠 형태, 리츠도 계속해서 보니까 배당이 6, 7%씩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나 PF 위축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물류센터 위주로 여러분들. 포인트는 이겁니다. 물류센터 위주로 리츠를 보신다면 사실은 물류센터는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체질 개선, 옛날에는 상온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새벽 배송 그 샛별 배송 또 뭐지? 하여튼 뭐 그런 새벽 배송 시리즈, 즉 냉동이 같이 되는 이 물류센터 형태로 이 체질 개선을 하면서 이쪽 부분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물류센터, 특히나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발행어음은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1억이 넘으시는 자산을 운용하실 때는 전단체도 매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또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대구은행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특판 형태로 오픈런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대구은행 DGB 대구은행이었는데요. 이제 IM뱅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IM뱅크예요인데 이 두 가지 형태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금은요, 기본금리가 4%예요. 우대금리가 16%인 조건입니다. 제가 왜 이 대구은행에 집중을 하냐면, 자, 뒤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조건들 있잖아요. 우대 조건들이 다른 거는 정말 거지 같거든요. 우대 조건. 근데 얘는 진짜 심플해요.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사명을 변경하면서 가장 크게 얘네들이 강조한 게 바로 이 기본금리의 우대입니다. 일단 아무것도 안 해도 3.7%예요, 여러분들. 지금 IBK 중금채 같은 게 3.76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시중은행은 다 3.6이 맥스입니다. 이거 더 이상 찾아보려고 해도 뒤에 더덕더덕 그 조건들이 붙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3.7이 기본입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시중은행으로 바뀔 거고요. 기본 우대가 0.35 정도 있으니까 4.15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우대입니다. 기본 우대. 조건 어렵지 않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보시면 이제 은행의 예금이라고 쳐보시면 DGB 은행이 3.7이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 3.19, 기본 3.1, 기본 2.85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대구은행이네요. 자, 그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죠? 대구은행이 정말 진심으로 지금 특판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세부 내역 보면은 3.7의 기본 3.7의 최고가 4.15인데요. 지금 형태를 보시면 3.35에 3.75로 기본으로 올렸죠. 자, 기본 우대는 4.15 수준인데 일단 보시면 청약통장은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얘는 빠진다고 봅니다.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30만원 수시입 출금 하실 수 있죠. 0.1 추가 3.85, 3.8 예적금 10만원 하실 수 있죠. 3.95 오픈뱅킹 동의만 하면 됩니다. 4.05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비대면 0.05 은행 가셔서 만드시면은 이 비대면이 빠져요. 근데 굳이 은행 가실 필요 없죠. 신분증만 있으면 일단 바로 만드실 수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0.05는 가져가신다라고 봅니다. 4.05는 가져가는 겁니다.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 엣지가 있어요. 특별 중도 엣지가 있습니다. 출산, 결혼, 주택 구입 시에는 특별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때 수시 입출금 이자율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일부 해지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1년 동안 만기였지만 1년에 3번까지는 일부 1억 넣고 3천만원 해지, 3천만원 해지, 3천만원 해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일단 중요한 포인트. 20일 계좌 개설 때문에 지금 안 되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20일 전에 얘가 아무래도 6월 초에 한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계좌를 그 사이에 만들지 않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금입니다. 적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본금리 형태가 형편 없어요. 3.1, 3.3, 1 4, 3, 3.6 뭐 이렇습니다. 자, 얘네들이 결과적으로는 대구은행 대팍 적금이라고 해서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잘하면은 4%
기본 4%에다가 삼성자료운전 잘하면 4.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자, 이건 거죠. 자, 기본금리 수준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1년에 3%였습니다. 자, 대구은행은 4%가 기본금리이고, 이 감사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중요하게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일단 웰컴 감사 이벤트를 하면서 환율을 100% 우대, 우대금리, 경품 추첨, 뭐, 수수료 면제, 음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무조건 오픈런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중은행 전환일인 16일을 기념해서 160명을 추첨해서 골드바를 증정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포인트죠. 6월 초에 최고 연 20%의 적금 신상품을 오픈할 예정이다. 입니다. 20%예요. 100만 원만 해도 일단 예금 기준으로 20만 원이니까 적금 기준으로도 10몇만 원이고요. 일단 무조건 20%는 어떤 예금보다도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토막이라고 해도 10% 적금 없어요. 100만 원이라고 해도 10% 적금 큽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픈런이라고 해서 마감됐습니다,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무조건 저는 계좌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진심으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뭐 한도가 예를 들면 월에 5만 원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 디마케팅인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대할 만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신협의 예금 특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4.1 정도가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더 이상 높은 건 제가 아무리 봐도 못 찾았습니다. 근데 4.1 수준은 4.8의 시중은행의 금리와 똑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협은 조합원들한테 3천만 원까지 저율과세 14%의 이자 소득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협은 사실 여러분들 한 번도 사고 친 적이 없어요. 새마을금고나 그다음에 그것도 뭐지? 하여튼 뭐 그런 동네에 다른 이금융권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너무 이사장들의 그게 세고 투명하지가 않아서 저는 솔직히 안 갑니다. 근데 신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동안 있어 봤거든요. 괜찮습니다. 신협은 나쁘지 않아요. 4.8에 3천만 원이면 이자가 144만 원인데 20만 원은 세금을 10.4%를 떼고 나면 122만 원이거든요. 4.1에 저율이면 123만 원 이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만 원만 떼요. 그러니까 122만 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0.7% 정도의 한도 우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최대한 이익을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한토발행어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토발행어음이 지금 잔고가 15조 5,700억이라는 기사. 근데 지금 보통 한투 이외에도 4군데의 대형사들의 발행어음 한도는 이 8조의 2배까지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16조밖에 발행을 못 하는데 15조 5,7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몇천억 안 남았어요. 근데 오르는 속도 보시면 1조씩 오르는데 3개월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투의 발행어음 여러분들 적립식에 5% 매월 1,000만 원씩 적립할 수 있는 5% 그다음에 거치식으로도 그냥 4% 주는 거 이 부분들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더 내려가기 전에 혹은 막히기 전에 얼른 일단 계좌라도 터놓으시는 거 제가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수시만 해도 3.3이에요. 여러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발행어음 잘 챙겨가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테크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필요하신 부분들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이 속보는 텔레그램 방에서 먼저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관심 가지신 분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실시간으로 같이 종목 투자를 하고 커뮤니티에 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면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멤버십까지 활용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